2035년 유럽은 가솔린과 디젤 신차 판매를 법으로 금지합니다. 그날이 오면 아무리 돈을 싸들고 가도 새 가솔린차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의 주차장이 내일의 폐차장이 되는 거죠.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이 아닙니다. 이미 유럽연합의회에서 표결을 거쳐 공식적으로 통과된 법입니다. 즉, 댓글로 반박을 하든 악성 댓글을 달든 상관없이 바뀌지 않는 팩트라는 겁니다. 왜 유럽은 이렇게까지 과감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이 결정은 단순히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바꿔버릴 거대한 흐름입니다. 오늘은 이 법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앞으로 가솔린차와 전기차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하는지를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이 정책의 출발점은 유럽연합의 2050 탄소 중립 목표입니다. 유럽은 2050년까지 넷제로 탄소 순배출 0을 달성하겠다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 중간 단계가 바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55% 감축입니다. 흔히 핏포 55라고 불리는 이 계획이죠. 그런데 교통 부문이 전체 탄소 배출의 약 15%를 차지합니다. 단일 산업으로는 가장 큰 비중 중 하나예요. 따라서 자동차, 특히 내연기관차를 강력하게 규제하지 않고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022년 EU의회는 표결을 통해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신차 등록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건 권고안이 아닙니다. 캠페인도 아니고 구호도 아닙니다. 법적 의무입니다. 물론 반발도 있었습니다. 자동차 산업 비중이 큰 독일과 이탈리아는 끝까지 반대했죠. 결국 절충안으로 이 퓨얼 합성 연료를 사용하는 특수 차량에 한해 예외를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부 틈새용일 뿐 시장 전체의 방향을 바꾸진 못했습니다. 즉, 2035년 이후 유럽 도로 위에 태어나는 모든 새 차는 전기차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젠가가 아니라 이미 날짜가 정해진 미래라는 사실입니다. 가솔린차와 전기차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대기 전력입니다. 내연기관차의 배터리는 평소에 소모되는 전류가 20에서 30mAh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주차장에 세워놔도 시동이 걸리죠. 하지만 전기차는 다릅니다. 평균 100에서 200mAh, 많게는 그 이상이 계속 소모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기차는 단순한 탈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컴퓨터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OTA 업데이트입니다. 전기차는 제조사가 무선으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이 과정은 차량이 꺼진 상태에서도 진행되고 그때마다 35%의 배터리가 빠져나갑니다. 둘째, 보안 모듈과 원격 접속 시스템입니다. 도난 방지 장치, 원격 제어 앱, 차량 상태 모니터링 기능이 항상 대기 상태로 켜져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차 상태를 확인할 때마다 0.51%가 증발하는 이유죠. 셋째, 배터리 자체의 특성입니다. 미국 에너지 연구소의 나리엘의 연구에 따르면 리튬이온 배터리는 영하 10도만 돼도 효율이 20에서 30% 떨어집니다. 겨울에 유독 방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아이오닉 5 오너 클럽에서는 밤새 6에서 12% 배터리가 줄었다는 경험담이 수두룩합니다. 테슬라 포럼에서도 주말에 차를 세워놨더니 80%에서 62%로 떨어졌다는 글이 쉽게 발견됩니다. 즉, 가솔린차는 세워두면 멈춘다가 상식이지만 전기차는 세워둬도 계속 움직인다. 다시 말해 배터리가 계속 소모된다는 게 현실입니다. 가솔린차는 2주를 세워둬도 시동이 걸리지만 전기차는 하룻밤 사이에 10%가 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전기차 시대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전기차 방전 문제는 계절에 따라 훨씬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먼저 겨울철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저온에서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차량은 스스로 배터리를 보호하려고 히팅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이때 밤새 10% 가까운 전력이 증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충전기를 꽂아보니 예상보다 훨씬 줄어든 잔량에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영하 10도 이하에서는 히터 가동 빈도가 높아져 체감 방전 속도가 더 가파르죠. 반대로 여름철에는 냉각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배터리가 과열되면 폭발 위험까지 있기 때문에 차량은 팬과 냉각수를 돌리며 열을 잡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루 3에서 5%씩 전기가 빠져나갑니다. 특히 실외 주차장에 차를 두면 이 현상이 더 두드러집니다. 그렇다면 봄과 가을은 어떨까요? 기온이 안정적이라 별도의 히팅이나 냉각이 덜 작동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0.51% 정도만 줄어듭니다. 겉보기엔 정상처럼 보이지만
이조차도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하면 훨씬 큰 차이입니다. 즉, 같은 차량이라도 계절이 바뀌면 방전율이 10배 이상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변동성 때문에 전기차 차주들이 늘 불안합니다. 오늘은 몇 %가 줄었을까? 겨울 여행 갔다 오면 차가 멈춰 있지는 않을까? 하는 심리적 압박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전기차 차주의 불안 심리의 근본 원인입니다. 전기차 방전은 단순히 배터리 게이지가 줄어드는 불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가장 흔한 게 바로 12V 보조 배터리 방전입니다. 전기차에는 수백 킬로와트시짜리 대형 배터리가 달려있지만 시동을 걸고 차량 시스템을 깨우는 건 여전히 작은 12V 배터리입니다. 이게 방전되면 충전기를 아무리 꽂아도 차량이 깨어나지 않기 때문에 시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큰 배터리가 멀쩡해도 차는 꼼짝 못하게 되는 거죠. 실제 사례도 많습니다. 테슬라 오너 포럼을 보면 슈퍼차저 1km 앞에서 멈춰서 긴급 출동을 불렀다는 글이 수두룩합니다. 충전소를 눈앞에 두고도 전기가 다 떨어져 견인차를 기다려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보험사 통계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긴급 출동 원인 1위는 바로 방전입니다. 타이어 펑크나 사고보다 방전으로 불려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뜻이죠. 문제는 비용입니다. 보통 견인 한 번에 10만원에서 15만원, 장거리라면 수십만원이 금세 깨집니다. 게다가 시간까지 잡아먹죠. 주말 가족 나들이 중 혹은 출근길에 이런 상황이 닥치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일상의 큰 위기로 다가옵니다. 결국 전기차 방전은 차가 멈추는 문제를 넘어 지갑까지 털어가는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방전을 막을 수 있을까요? 사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단, 아는 사람만 알고 있다는 게 문제죠. 첫째, 감시 모드, 즉 센트리 모드를 끄는 것입니다. 이 기능은 차량 주변을 24시간 카메라로 감시하는 일종의 CCTV 역할을 합니다. 보안에는 좋지만 대가가 만만치 않죠? 미국에서 진행된 실험 결과 이 모드를 하루 종일 켜두면 배터리 잔량이 무려 7%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즉, 일주일만 지나도 50% 가까이가 증발하는 셈입니다. 실내 주차장이나 안전한 환경이라면 굳이 켜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둘째, 스마트폰 앱 접속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내 차 지금 몇 %지? 하고 앱을 열어보는 순간 차량은 깊은 수면 상태에서 깨어납니다. 이때 소모되는 전력이 0.5%에서 1%, 하루에 3번만 확인해도 2에서 3%가 사라집니다. 일주일이면 20% 가까운 차이가 나는 거죠. 필요할 때만 확인하는 습관, 의외로 큰 절약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OTA 업데이트 시간 조정입니다. 전기차는 무선 업데이트로 기능이 계속 개선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주차 중에도 진행되면서 배터리를 꽤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보통 한 번 실행할 때 3에서 5%가 빠져나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업데이트를 무작정 자동으로 두지 말고 충전을 막 끝낸 직후에 실행하거나 필요할 때 수동으로 설정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방전율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게 수많은 차주들의 경험담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단순합니다.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격차. 똑같은 차를 타도 관리하는 사람은 여유롭고 모르는 사람은 불안 속에 돈을 날리게 되는 거죠. 만약 해외여행이나 출장으로 차를 장기간 세워둬야 한다면 내연기관처럼 그냥 두면 된다는 발상은 위험합니다. 전기차는 세워두는 기술이 따로 필요하니까요. 첫째, 배터리 잔량을 70에서 80% 수준으로 맞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 충전은 배터리 수명을 해치고 20% 이하로 방치하면 방전 위험이 커집니다. 둘째, 가능하다면 완속 충전기에 연결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배터리가 소모되면 자동으로 보충되기 때문에 장기간 안심할 수 있죠. 셋째, 보조 배터리 세이버라는 장치를 설치하면 2주 이상 주차할 때도 12V 보조 배터리 방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장기간 자리를 비워야 한다면 보조 배터리의 마이너스 단자를 분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아날로그적이지만 확실한 방법이죠. 내연기관 차는 그냥 키를 뽑아두면 되지만 전기차는 세워두는 기술이 필요한 시대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2035년 규제는 단순히 법이 아니라 기업들의 운명을 가르는 칼날입니다.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볼보 같은 유럽 기업들은 이미 20만 3035년까지 전기차 전환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폭스바겐은 2033년부터 유럽 내에서 내연기관 생산을 중단한다고 못 박았고, 볼보는 2030년까지 전기차 브랜드로만 존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반면 토요타와 혼다처럼 하이브리드에 집착한 기업은 유럽 내 입지가 급격히 축소될 전망입니다. 이미 규제 틀 안에서는 과거의 기술이거든요. 이 움직임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공장 건설 붐, 이른바 기가팩토리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수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기고 자동차 도시들의 풍경은 완전히 바뀔 겁니다. 중국 기업들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BYD, 니오 같은 브랜드가 유럽 진출을 가속화하면서 독일차의 텃밭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결국 2035년은 기업에게 생존의 분기점입니다. 준비한 회사는 살아남고 못한 회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겁니다.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솔린 신차는 더 이상 살 수 없지만 기존 차량은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곧 인기 차종은 희귀종으로 변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포르쉐 911, 머스탱, BMW M 같은 모델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재테크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교통수단이지만 10년 후에는 희귀 수집품으로 중고 시세가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클래식카 시장에서 이런 현상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공급이 끊기면 희소성이 곧 가치가 되니까요. 또한 부품과 소모품 시장은 오히려 한동안 활황을 맞을 겁니다. 내연기관 차량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최소 20년 이상 걸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일, 필터, 엔진 부품 같은 것들이 골동품처럼 프리미엄을 붙여 팔릴 수도 있습니다. 즉, 오늘의 가솔린차가 내일은 투자 자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단순히 차를 파는 게 아니라 희귀 아이템을 거래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유럽이 이렇게 칼을 빼들었는데 다른 나라가 가만히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럽이 금지하면 결국 미국, 일본, 한국도 비슷한 규제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유럽법을 기준으로 차를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시장에서도 전기차 비중이 강제로 늘어날 겁니다. 중국 기업들은 이 흐름을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BYD는 독일과 프랑스에 진출했고 니오와 샤오펑 같은 브랜드도 유럽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3사 LG, 삼성, SK에게는 오히려 호재입니다. 전 세계가 전기차로 재편되면 배터리 기술을 가진 국가가 자동차 패권을 쥐게 되니까요. 결국 한번 시작된 규제는 도미노처럼 번집니다. 유럽의 선택이 세계 자동차 지도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겁니다. 2035년 유럽에서 가솔린 신차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건 전망이 아니라 이미 법으로 정해진 미래입니다. 이제 남은 건 우리 각자의 선택입니다. 가솔린의 마지막을 소장품처럼 즐길지, 전기차의 미래를 준비할지.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차가 10년 뒤에는 수집가들이 찾는 투자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미리 전기차로 넘어가야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실제 사례와 목소리를 모아 다음 영상에서 더 깊게 다뤄보겠습니다.